데뷔 이제 3년 차가 돼가는 가수 마미손입니다. 애쉬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잠이라는 어떤 행위가 이제 사라질 세상. 제네시스 세계관은 사이버펑크적인 디스토피아적인 세계에서 소녀들이, 여성들이 전사가 돼가지고 서로 생존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내용이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BAYC보다 클론X를 창작자 입장에서는 더 높게 평가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러그풀 거르는 방법. 진짜 정말 쓰레기 같은 프로젝트들 너무 많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이유미 기자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NFT 관련해서 많은 분들을 모셔왔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래퍼 마미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마미손님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뷔 이제 3년 차가 돼가는 가수 마미손입니다. 폭염에 복면 쓰고 불구덩이 처박힌 내 기분을 니들이 알아? 스킬이 발로고 그 악당들아 기다려라 이 만화에서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아. 마미손님께서 이제 래퍼로 시작을 하셨지만 최근에는 이제 NFT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많은 궁금증이 생겨서 모시게 됐고요. 우선 NFT는 그동안 이제 비주얼 아티스트나 미술 작가분들이 많이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사실 뮤지션 분들은 그렇게 많이 참여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래퍼로서 어떻게 NFT 씬에 참여하시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직업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나눈다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 요 시는 제가 음악을 하긴 하지만 NFT 작가로서 활동도 하고 있는데, 맥락과 스토리만 만들어낼 줄 알게 된다면 그 형식과 방식과 접근이 어찌됐든 뭐 얼마든지 누구나 NFT 작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까 NFT 작가가 됐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마미손님이 보시는 NFT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그냥 소유권 증명, 디지털 인증서죠. 정말 심플하게. 희소성에 대한 거, 디지털 재화라고 하면은 이제 무한정으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유한 가치 증명이라든지 그게 굉장히 애매했던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NFT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사실 단순히 아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이런 쪽은 당연히 이제 관련 법안들이 이제 다 새로 정비가 되고 세워져야 되고 하겠지만, 부동산 중개소가 중간에 이렇게 딱 있었다면 여기서 만약에 NFT로 이제 부동산 계약 관련을 문서화시킬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게 법적으로 효력을 받는다면 이제 그런 것도 NFT로 개인 간에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중고차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중고차 사고 팔 때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수리 이력 같은 거잖아요. 좀 사기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신도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간단히 그 자동차에 대한 수리 이력 같은 거를 NFT화 시켜서 그거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너무 간단하게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럼 아티스트로서는 NFT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1대1 작품들을 하다가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거는 PFP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뭐 크립토펑크, 뭐 BAYC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티타임즈의 지난 컨텐츠들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하시고 다시 여기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아무튼 BAYC, 크립토펑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PFP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 NFT 오픈시 시장에서 거의 모든 트레이딩 볼륨을 다 빨아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고 들여다봤는데 이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재밌었던 이유는 어떠한 모범적인 설레라는 게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은 거죠. 제가 봤을 때는 BAYC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뭔가 뚜렷한 그 방향성에 대한 것에 있어서 제시를 하고 그거를 이제 가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에 반면에 이제 클론X라고 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BAYC보다 클론X를 창작자 입장에서는 더 높게 평가하거든요. 왜냐하면 클론X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굉장히 깔끔하게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뉘앙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스토리텔링이 기가 막혀요. 너무 깔끔하고 너무 노련하고 세련됐고, 그래서 저는 클론X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높게 평가하고 있고, PFP 프로젝트로서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클론X 같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길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지금 PFP 시장이.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고 사실 그래서 동시에 또 굉장히 머리 아프죠. 왜냐하면 네. 길을 다 내가 내면서 가야 되거든요 앞으로. 개척을 네, 해야 되죠. 개척을 해야 네. 돼. 그리고 여기서 뭔가 진짜 모범적인 어떠한 선례를 남기는 프로젝트가 모두가 이거를 따라가게 되는 그런 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그거를 이제 만드시겠다는 포부신 거죠. 그럴 정도의 포부는 없고요. 저는 소심한 네.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 안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새롭고 재미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있어서 뭔가 이걸로 어마어마하게 내가 이 시장을 한번 뒤흔들어 놓겠다 약간 이런 야망보다는 네. 그냥 재밌게 그냥 한번 뛰어놀아보자 약간 이런 네. 느낌인 거죠. BAYC는 그동안 저희가 많이 다뤄서 이제 좀 익숙하긴 한데 클론X는 아직 저희한테는 좀 생소하거든요. 네. BAYC랑 클론X랑 어떤 점에서 좀 이렇게 차이가 있길래 클론X를 더 재밌게 보시는 건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BAYC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사교성, 회원권 그런 느낌의 커뮤니티형 그런 네. 게 더 강하고 그리고 그걸로 사실 하이브 굉장히 많이 받았고 클로넥스 같은 경우는 스니커 헤드들이 굉장히 좋아할 법한 그런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노골적으로 비추고 있고 프로젝트 하나하나 진행함에 있어서 메타버스라고 하잖아요. 이제 현실 세계에서 이제 한정판 신발 사 모으는 거 좋아하고 한정판 옷들 구매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속된 말로 환장하게 할 만큼 그러니까 온라인 공간으로 가져온 거예요. 이런 문화를 그 스니커 헤드들의 문화를 온라인 공간으로 그냥 가져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온라인에서도 그런 스니커즈를 수집하고 이러한 재미가 네, 있나요? 네. 이 친구들이 원래 뭘 하던 친구들이었냐면 한 온라인 공간에서 그 AR 있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신발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NFT화 시켜서 꽤 오래 몇 년 전부터 이제 이거를 해오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무라카미 타카시라는 유명하신 일본의 작가님이랑 콜라보를 해서 클론X X 무라카미 타카시로 이렇게 네. 나온 거거든요.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핫했죠. 이게 공개가 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나이키가 이 스튜디오를 사들였어요. 알티팩트 네네네네. 백커가 나이키로 있는 NFT 프로젝트 스튜디오라는 어떤 그 어마어마한 펀치감,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굉장히 이후에 이제 판매가 다 완판되고 나서 계속 보여주는 행보들이 와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팀원들 하나하나가 이 네. 친구들은. 그래서 저는 되게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마미수님께서 지금 PFP를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제네시스랑 에시온 두 가지 PFP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선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어떠한 프로젝트인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떠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퀄리티 위주의 아트. 지금 솔직히 저희가 2D 일러스트 PFP 쪽에서는 그 어떤 현존하는 아트 PFP 쪽에서 아트보다 독보적인 퀄리티를 갖고 있다고 저희가 네. 자신을 하고 있고 사실 갈리에라라는 작가의 능력이죠. 갈리에라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데이션에서 전체 2차 판매 세계 3등인가를 숫자로 찍었던 친구고 지금도 전체 판매 뭐 10등 아닌가 5등 아닌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검증이 된 작가고 국내보다 해외에서 유명한 친구고 그리고 어떤 애니메 문화를 저희들 사실 다 덕후들이거든요. 이쪽 그 문화에 있어서. 네. 워낙 좋아했고 그쪽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밌는 것들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에시온 같은 경우는 아트 스타일이 좀 더 캐주얼해요. 좀 더 보편성을 갖고 있어요. 제네시스가 진짜 코어한 매니아층이 정말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라면 네. 에시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범대중에게 접근이 가능한 그런 네. 아트 스타일이죠. 이것도 역시 2D 일러스트레이션인데 제네시스, 에시온 둘 다 매력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에시온은 일단은 제가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IP 사업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관련되어서 굉장히 좀 재밌는 컨텐츠들이 많이 나올 예정이에요. 사실 저희 뷰티풀 노이즈라는 레이블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단편 영화를 하나 제작을 했거든요. 뮤직비디오 형식의. 별로 오래된 과거는 아니지만 불과 90년 전 사람들은 잠이라는 행위를 하곤 했습니다. 현재 우리에겐 잠이라는 행위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작품은 과거의 잠이라는 행위를 거의 그대로 복원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DP에서 나오신 조현철 배우님 나와주시고 영상 연출은 이제 저희
아티스트들이 다 직접 했고 이거를 만든 이유는 음악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희는. 근데 단순히 그냥 뮤직비디오보다는 뭔가 음악을 소품으로 활용해서 뭔가 다른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침 제가 애시온 하는 게 있으니 여기 한번 연결시켜보자 해서 그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애시온의 세계관이 다 녹아있거든요 여기. 근데 애시온 프로젝트 자체는 2D 애니메이션이고 이거는 그냥 현실 세계 그냥 뮤직비디오 영화잖아요. 딱히 저희는 이걸 구분 지으려고 하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면 애시온 같은 경우는 제가 IP 사업으로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존의 IP 사업과는 다른 게 그러니까 미키마우스라는 IP가 있으면 모두가 미키마우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IP 사업이라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쉽게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BAYC에서 젠킨스 맞아요. 네. 네네. 그럼 제가 애쉬온 중 하나를 갖고 있으면 캐릭터를 가지고 제가 마음대로 이제 IP 사업에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네네네.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물론 퀄리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애시온 인증해준 어떤 컨텐츠들에 한해서는 그런 거를 따로 별도로 어떤 섹션이나 공간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따로 구분해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되어서 저는 애시온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소년 만화지 같은 느낌인 거죠. 마미수님께서 제네시스랑 애쉬온 이렇게 두 개 다 만드신다, 그 프로젝트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두 개의 세계관이 관련이 있나?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제네시스랑 애쉬온의 세계관도 혹시 있는지 또 궁금해요. 각각의 다른 세계관인 거죠. 별도의 알아요? 세계관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진 않았고 이제 슬금슬금 네. 공개를 드릴 건데, 제네시스는 이미 공개가 돼 있고 애시온 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잠이라는 어떤 행위가 이제 사라질 세상, 네. 수면이라는 행위가 사라진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되게 다분히 약간 소년 만화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 설정을 갖고 있어요. 제네시스 세계관도 제네시스 네. 세계관은 사이버펑크적인 네. 디스토피아적인 세계에서 소녀들이, 여성들이 전사가 돼가지고 6개의 세력들이 있거든요. 6개의 세력마다 다 성격들이 달라요.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서로 생존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네. 내용들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뻔한 설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어떤 디테일을 저희가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게 많이 달라지겠죠. 네, 홈페이지에 봤을 때는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아젠다가 뮤직, 피규어, 패션, 게임, 뭐 커뮤니티 이렇게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 문화 전반적으로 저희가 애시온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하면서 뮤직비디오 단편 영화를 냈듯이 굉장히 크로스오버적인,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낼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어떤 장르의 예술가든지 이 안에 들어와서 저희는 세계관만 던져주고 이것과 관련된 컨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근데 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장려하고 유도할 것인가가 사실 저희의 되게 큰 과제이기도 해요. 그럼 그 세계관은 언제쯤 저희가 완전히 다 알 수 있을까요? 언제 오픈해 주세요? 그거는 줄기가 되는 어떤 핵심적인 네.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네. 단지 세계관과 설정을 던져주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이런 것들이 붙을 수도 있겠죠. 네. 스토리들이. 근데 제네시스는 갈리에라 작가님만의 생각이 있으실 거고, 근데 그게 뭔지는 저도 아직 모르고, 이제 애시온 같은 경우는 뼈대가 되는 세계관과 스토리가 있다면, 설정이 있다면 이 안에서 수많은 옴니버스들이, 얘기들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안에서 어떤 장르를 치자면 굳이 스릴러의 성격을 띠는 이야기들도 있을 거고, 멜로의 성격을 띠는 얘기들도 있을 거고, 코미디가 되는 성격의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다 같이 미키마우스가 되는 어떤 IP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PFP 프로젝트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낸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쵸. 불과 한 2-3개월 전까지만 해도 나오면 무조건 다 샀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게 아닌 거를 안 거죠. 네. 왜냐면 제가 봐도, 저도 실제로 그런 거를 구입을 해봤고, 네. 정말 쓰레기 같은 프로젝트들 네. 진짜 아직도 치가 떨리는데 네. 사람들도 이제 눈치를 채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지금 아마 정말 90% 이상의 프로젝트들은 진짜 1년도 못 버티고 다 쓸려 나갈 거라고 저는 감히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미국 같은 경우는 주 NFT 투자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연령대가 굉장히 낮대요. 네. 심지어 고등학생들도 있고 네. 중학생들도 있고.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정도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아직 이 시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될 여지가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좀 더 들어오게 돼야 되고, 근데 그러려면은 시장이 건전해야 되잖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건전하지 못한 상태의 시장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들어가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나도 크잖아요. 그래서 진짜 너도 나도 막 달겨드는 형국이들, 저 요새 이제 아는 사람들 이렇게 어떻게 하다 통화하게 되거나 그러다 보면은 다 이걸 준비하고 있어요. 다 PFP. 네, 다 하고 있어요, 진짜. 네, 맞아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런 얘기 좀 많이 나왔잖아요. 아타리 쇼크랑 너무 비슷하다, 이 돌아가는 그림 자체가. 근데 모든 거는 근데 결국에는 상식선에서 수렴을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어서, 거품은 터질 거고 그러면 한 90% 이상이 정말 쓸려 나갈 건데, 그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제대로 뭔가를 자기 것들을 잘 해내고, 살아남은 사람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그게 비단 PFP 뿐만이 아니라 NFT 관련된 어떠한 프로젝트든지요. 닷컴 버블 시대 때 기업들 간의 어떤 자리바뀜이 있었잖아요. 그런 의미 있는 자리바뀜이 가능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지금이.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되게 진지하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PFP 프로젝트 하나를 런칭한다는 게 사실 회사 하나 세운다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왜냐면 팔고 나면 끝이 아니라 팔고 나서부터가 사실 시작이어서. 와우 해보셨나요? 아니요. 네. 와우는 만렙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때부터 그거예요. 본격적인 콘텐츠가 시작이 되거든요. 와우 같은 거예요, PFP는. 그럼 어떻게 차별화시키실 계획이세요? 차별화라기보다 일단은 누가 봐도 좀 재밌을 만한 그런 어떤 아이디어들이나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물론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가치 창출이라는 거를 해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디지털 공간 안에서의 가치 창출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게 다가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에 어떤 그림 이거 하나를 뭐 에어드랍해서 선물로 준다고 해도 그림 하나잖아요, 사실. 거기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진짜 아마 모든 PFP를 준비하고 있거나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되게 유명한 프로젝트들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 입장이고, 다만 이제 큰 방향성 안에서는 저희는 어느 정도 정해진 게 있고, 그거를 차근차근 좀 이렇게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PFP 사실 하나만 런칭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이제 기업을 만드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개 다 동시에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두 개나 하는 이유는 각각의 컨셉들이 있고 저희가 하고 싶은 것들이 각각 다르거든요. 애쉬온 같은 경우는 제가 주도를 해서 하고 있고, 제가 파운더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갈리에라 친구 작가님이 이제 네. 파운더예요. 이 두 프로젝트는 사실 가고자 하는 방향도 아마 조금씩 다를 거예요. 둘 다 하고 싶어 해가지고 네.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거는 좀 약간 팔불출 같지만 이 PFP 프로젝트 관련되어서 저희 팀원들이 해외 포함해서 진짜 굉장히 훌륭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국내에서 저희 정도의 팀은 없어요. 아트, 어드바이저 등등등 다 이렇게 포함을 해서 굉장히 자신이 있고, 저희들끼리 굉장히 재밌게 자부심 있게,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됐을까 싶을 정도로 팀원들에 대한 믿음이 크고 자부심이 있고, 아무튼 두 프로젝트가 동시에 가능한 역량의 팀원들이라는 거죠. 팀원들에 대해서는 사실 갈리에라님 말고는 공개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혹시 밝히실 수 있나요? 저희 어드바이저로 계시는 분께서는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미국에서 공부하고 계신 크립토랑 NFT 굉장히 열혈 컬렉터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시장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고, 사랑이 있으신 분이고, 이 씬에 대해서. 이분은 개발자는 아닌데 개발 관련된 어드바이징까지 다 가능하실 정도로 좀 인사이트가 좀 깊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저희 매니저들, 모더레이터들 다들 이제 NFT 시장 안에서 여러 프로젝트에서 이제 매니저, 모더레이터들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고, 기본적으로 다 너무 이 씬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혹시 제네시스나 애쉬온의 NFT가 아트적인 요소 말고 이제 또 그런 IP적인 요소 말고도 유틸리티적인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나요? 네, 근데 그거는 이렇게 쉽게 접근할 만한 문제는 아니어서, 그 유틸리티도 사실 부여한다고 하면은 이거 사시면 이거 드려요, 식당 이용권 드려요,
이거 이런 식으로 뭐 얼마든지 해도 되잖아요. 근데 너무 재미없고 속된 말로 네. 짜치잖아요. 이런 네. 것들이.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고 뭔가 좀 의미 있게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은 프로젝트 시작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가치를 어찌됐든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막 그렇다고 또 막 던질 수는 없어요. 브랜드 자체의 가치를 깎아내려 버리는 거라 가지고 브랜딩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PFP 같은 경우. 그래서 협업들 같은 것도 제가 이 PFP 시장 안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문화 중에 하나고, 진짜 저희가 이걸 없애버렸으면 하는 문화 중에 하나가 프로젝트들끼리 콜라보 제의가 진짜 많이 왔거든요. 보통 그 콜라보의 내용이 뭐냐면 그 화이트 리스트라고 하는 그 화이트 리스트가 네. 구매권이잖아요. 확정 구매권. 그거 몇 장 좀 달라. 그럼 내가 내 트위터 이거 홍보해줄게. 이런 거를 콜라보라고 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저는 아티스트의 입장에서 이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가 않는 거죠. 그냥 이거는 콜라보라기보다 뭐 가벼운 마케팅이잖아. 이거는 쉽게 그쵸. 말해서. 네. 그렇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남발되고 있는 문화가 아닐까 싶어서 이 PFP 시장 안에서 그렇게 건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걸 되게 아예 안 하는 편입니다. 기업과의 콜라보는 준비하고 계신다고? 기업과의 콜라보는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저희는 런칭 이후에 아마 저희가 직접적으로 컨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긴 해요. 근데 아무랑이나 막 하는 건 아니고 저희 브랜드 가치를 좀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그래서 코드가 맞아야 돼요. 문화적인 코드가 맞아야 되는 기업이라는 거죠. 브랜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제네시스랑 애쉬온이 어떤 브랜드로 남기를 원하세요?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갈리에라 작가님의 생각이 있으실 거고, 애쉬온 같은 경우는 소년점프 잡지 아시죠? 그 일본의 웹3 시대의 소년점프로 가는 게 저의 어떤 목표인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 안에서 풀어낼 것이냐가 굉장히 머리 아프면서 설레가 없기 때문에 길 다 파서 만들어내면서 가야 되는 거기 네. 때문에. 근데 단순히 뭐 웹3 만화 잡지가 아니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이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문화적인 장르를 넘나드는 화학작용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화학작용들로 인해서 탄생되는 어떤 컨텐츠들이 기존의 이제 웹3 이전의 소비자들한테 다가갔던 방식과는 뭔가 분명히 달라야겠죠. 그래야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이걸 하는 이유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뭐가 됐든 새로운 방식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이 안에서 창출이 돼야 제가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기존 거를 그냥 답습한다면은 PFP 이렇게 NFT를 만들어서 팔고 뭐 이거 이용권 줄게, 뭐 비행기 티켓 줄게, 피규어 이용권 줄게, 공연 티켓 줄게, 이러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네. 근데 동시에 되게 재밌어요. 네, PFP 프로젝트든 아니면 뭐 다른 NFT든 이런 NFT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보세요? NFT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요? 그 너무 광범위해요. NFT도 장르가 너무 많아서 지금. PFP PFP요? 제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러그풀 거르는 방법. 왜냐면 저도 한번 당했었기 네. 때문에. 진짜 정말 쓰레기 같은 프로젝트들 너무 많거든요. 저는 누굴 이렇게 쉽게 싫어하는 사람이 아닌데, 저는 랩할 때도 누굴 디스한다거나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는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화가 나는, 딱 보기만 해도 화가 치솟는 프로젝트들이, 그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뻔히 보이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너무 있어요. 많아요. 네. 해외, 국내 막론하. 네.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아트의 퀄리티예요. 왜냐면 이게 사실 제일 기본이거든요.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인데, 정말 수준 이하의 그 아트들을 그 PFP 한답시고 갖고 와가지고, 이게 기본인, 그러니까 래퍼를 치면 랩을 못하는데 내 음악 팔아달라, 약간 이런 거죠. 근데 BAYC나 크립토펑크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림의 아트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진 않잖아요. 그거는 취향인 것 아, 같아요. 네. 그리고 크립토펑크 같은 경우는 픽셀 아트잖아요. 네. 지금에야 이제 이게 가치가 올라서 이게 뭐 멋있게 보일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크립토펑크의 아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처음에 나왔을 때 에이 이게 뭐야 할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네. 그리고 엠퍼 같은 경우,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개발세발 이렇게 그려놓았잖아요. 이거는 정말 밈 PFP로서 더할 나위 없는 아트인 거예요. 사람들이 재밌게 이거 갖고 짤들 생성해내고 그렇게 너무 좋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트들도 퀄리티라는 거를 얘기를 했을 때 성격과 태생과 목적과 방향성에 맞는 아트들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기본적인 퀄리티가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왜냐면 대충 크몽 이런 데서 섭외해가지고 진짜 단가 후려쳐가지고 PFP 하겠다고 들어오는 거 보면 거기서부터 보이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일단은 네. 아트고 아트고. 네. 두 번째는 해외 쪽
얘기인데 트위터 이렇게 팔로워 수 이렇게 막 되게 많고 그런 프로젝트들 중에 진짜 허수 프로젝트들 엄청 많거든요. 네. 그리고 진짜 무지성으로 뭐 화이트리스트 뭐 협업하고 막 그런 프로젝트들. 근데 트위터 팔로워도 팔로워 수가 많다고 거기에 신뢰도가 부여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10만이라고 치면 팔로워가 얘가 어떤 트윗을 하는지 봐야 돼요. 그리고 댓글이 얼마나 달리는지 봐야 돼요. 근데 댓글이 많이 달려도 그런 경우 있거든요. 단순히 불 이모지 여러 개 누가 봐도 봇들이 네, 달아놓은 네. 댓글 그런 거 보면은 이거는 100% 그냥 걸러도 되는 프로젝트들. 지금은 진짜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 같아요. NFT, PFP 투자하는 데 있어서. 왜냐면 이런 프로젝트들 너무 지금 많고 그래서 갈 수 있는 근본들만 골라서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 근본을 고르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다들 이제 네, 그쵸. 일단 처음에 출시할 때는 우리는 진짜 진정성 있게 한다. 우리의 계획은 굉장히 거창하지만 이거를 정말 실행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수준 낮은 프로젝트들이 많다고 아 제가 올리셨- 그랬나요? 네, 되게 그래서- 공격적이었네요. 그래서 직접 하신다고 이렇게 남기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랬을 거예요. 네. 맞아요. 많이 당하셨나 봐요. 조금 당해봤어요. 근데 다 경험이고 재밌었어요. 네. 전 해킹도 당해보고 아, 뭐 해킹? 러그풀 네. NFT도 사보고 그만큼 많이 시도를 해보시기 때문에 당하시는 그쵸. 것 피와 같아요. 눈물을 네. 많이 흘렸습니다. 티타임즈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